영조대 어가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행차를 백성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모든 거둔길에서 상언을 허용하고 상언의 내용이나 상언을 올리는 격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행렬에 뛰어들어오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깊은 애민정신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론의 태꾼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군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컸습니다. 또한 백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선대왕에 대한 지극한 효심도 증명해 보이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조대에 효와 애민의 바탕을 둔 행차는 정조대에 더욱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조의 어가행렬이 나오는군요. 화성능행을 통해 자주 접하다 보니 어가행렬이라고 하면 정조의 능행부터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영조대에 이어서 정조도 어가행렬을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능행뿐 아니라 도성 내의 행차에서도 어가를 멈추고 상언을 받아서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조의 화성능행은 중요한 내용이 많고 매우 특별한 행사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 행렬 가운데서 민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행차는 바로 숙종대에 마련된 사직기곡제였습니다. 사직기곡제, 즉 사직제는 정조 재위 기간 동안 거의 매년 거행되었습니다. 매년 초 사직단으로 행차할 때 종루 앞에 어가를 멈추고 백성을 만나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성을 만날 때 정조가 다른 국왕과 달랐던 점은 격쟁, 즉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상언을 하는 백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고 왕이 내리는 전교는 반드시 언문으로 번역하여서 백성이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어가행렬은 역시 다른 국왕들과 차이가 있었겠네요. 감독님이 재현 행사에서 언제나 영정조 시대를 모범으로 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영정조대를 넘어가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조와 정조대에 확장되었던 백성과의 소통의 장은 19세기 말 고종대까지 이어지기는 했지만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우선 행차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순조 시대의 행차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를 제외하면 정조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헌종대에도 수릉을 옮기기 위한 능행으로 행차가 잦은 듯 보였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영정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차는 주로 종묘와 진전제사 능행에 집중되는데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직기곡제 행차였습니다. 정조의 경우 22차례의 사직단 행차가 있었던 반면에 순조는 6번, 헌종과 철종은 각각 2번씩으로 현저하게 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직기곡제는 백성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차의 사례로서 민생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세도 정치기로 넘어가면서 백성과의 소통으로 얻어지는 도덕적 권위에 기초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형식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세도 정치기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도 이젠 사직대제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모시러 가는 행차가 아니었다는 거, 백성과 소통하는 행차였다는 거, 약간 감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대별로 어가행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종과 순종대는 기존의 제사를 위한 행차 이외에 특별한 행차로 황제 즉위와 관련하여서
천재를 올리기 위한 환구단 행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과 순종의 국장에서 사진으로 남아있는 국장 행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국장 행렬은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어가 행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언제 시간을 만들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 행렬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서 정전은행에 대해서도 따로 소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 두 행렬에 대한 얘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가 행렬도 정해진 규칙이 있었나요? 대충대충 행렬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어가 행렬의 규칙, 즉 규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쓸신잡 조선시대 이야기는 의례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전통문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국조 오레이에 근거한 국가의례를 각각의 테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주로 가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문묵과 과거시험이나 양로연의, 국왕과 왕비의 국혼, 조화의 등이 모두 가례였으니까요. 국왕의 행차에 대한 기록은 오레이의 길례와 가례의 설의 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에요. 국조 오레의 안에 설해라는 항목이 또 있었던 건가요? 설해란 의주를 실천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모아둔 항목입니다. 오레 항목들 끝에 붙여둔 별도의 항목으로 여기에는 오레에 사용되는 복식, 의작물, 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그려서 첨부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국조 오레를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책으로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시면 영인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조 오레의 설의 길례편에는 거가 출궁, 거가 환궁 항목이 그리고 가례에는 노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가 출궁에는 행렬의 출궁 시각을 정하고 초엄, 중엄, 삼엄의 절차에 따라서 궁궐을 떠나는 절차가 그리고 거가 환궁에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길례 설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사를 위한 행렬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